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래간만에 어떤 유명한 한강 작가, 저는 사실 이 작품을 읽어보지도 못했고 별 그렇게 관심은 없었어요. 명리학 공부만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분이 자기 작품을 가지고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람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서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이러한 한국의 저명한 작가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또 그 작품이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 다음에 평가해 줬다는 데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명인들 사주가 이렇게 이제 궁금할 경우가 있어요.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이런 경사스러운 일일 스포츠 스타나 이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 왜 그 사람은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걸 이제 명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재밌습니다. 명리 사주 보는 실력도 늘고요. 그다음에 재미도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운을 만났길래 그게 드디어 결실을 얻었는가? 아니면은 어떤 연예인은 또 이혼을 하거나 그랬을 때 왜 그 연예인은 그 시기에 이혼을 했고 배우자 운이 어떻길래 그랬을까? 이것은 어떤 큰 호기심보다는 사주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그냥 명리학적으로 이래서 이랬었구나, 팩트만 체크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사주 공부가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는 인과관계가 반드시 있고 사주는 그것을 이제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도 제가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생년월일이 나오더라고요. 시는 지금 모르고요. 시까지 알면 더 좋았을 텐데 3주만 가지고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작가로서의 어떤 역량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주를 볼 때 월지하고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을 본다고 그랬었죠. 보면은 해월입니다. 해월 신의 일주인데, 여기 보면은 금생수 해서 상관격입니다. 이 사주는 여기에 어떤 기운이 투출될지는 모르지만 상관격 사주다. 상관이 투출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3주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상관은 관을 극하기 때문에 흉신이다 그래서 상관을 아주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주의 십성은 다 역할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관이라고 해서 흉신, 이건 나쁜 기운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상관도 쓰길 잘 쓰면 상당한 숙입니다. 아주 빼어난 기운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문인이나 학사들은 이 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상관은 빼어난 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상관이 제대로 쓰임을 받았을 때 그것은 빛을 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월의 신의 일주인데, 여기 보면 이제 지장간은 무갑임이죠. 그래서 상관격인데, 상관이 옆에 바로 정인이 있어서 토국수해서 이게 소위 흔히 우리 얘기하는 상관폐인입니다. 상관폐인. 그리고 이 상관이 해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뿌리가 약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약한 편일 경우에는 상관폐인으로 해서 나를 생해주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죠. 상관생재하면은 자기 아이디어나 재주 가지고 재물을 버는 사람이 될 것이고, 상관폐인하면 자기 아이디어 재주를 글로 나타내 가지고 뛰어난 작가라든지 방송인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분은 상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토국수 상관폐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천간에는 이제 화극금에서 칠살이 떴습니다. 칠살은 어떤 사물을 정확하고 냉철하고 예리하게 보는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 어떤 거를 분석할 때도 정확하고 예리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겁재는 이렇게 7살 있을 때 그 재가 뜨면은 재생살 해가지고 그것을 나를 극하는 기운인데, 겁재는 그 재가 들어왔을 때, 물론 재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그 지장간에도 있고 재물도 될 수 있지만, 이 살이 떴을 때 재생살 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7살이 뜰 때 그 옆에 경금이 이렇게 있어서 재를 극하기 때문에 살이 살아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일주도 신의 일주죠. 그러니까 신의 일주면은 우리가 약간 도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그 배우자궁에 그 상관을 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궁에 관이나 살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관이나 살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기운이 들어오면 수국화해서 그 관이나 살의 기운을 극하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신의 일주를 우리가 고란살 일주라고 그러죠. 일명 독수공방살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신의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운이 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이혼하지 않더라도 배우자하고의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사별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도 그 남편분이랑 이혼하고 지금 아들하고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일주가 신의 일주 고란살 일주다 보니까 배우자운은 이 그 한강 작가가 약하게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란살 일주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연주나 월주나 시주에 있을 때도 고란살이라고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는데, 고란살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일주에 있을 때 고란살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주에 있다 그러면 신의 그 생들은 전부 다 뭐 고란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일주에 배우자궁에 상관을 깔고 있으면서 일주가 이렇게 그 고란살 일주일 경우에는 배우자운은 약하다. 그러나 나의 일,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시주만 알면은 더 정확히 풀 수가 있는데, 3주만 가지고 더라도 이분이 어떤 문학적 재능은 상당히 뛰어나고 그 배우자하고의 인연은 약한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운은 어떻게 흘렀나 보면은, 그 초년에는 이제 금의 기운으로 흐르죠. 그래서 초년에는 금의 기운으로 해서 금생수 해서 상관을 살려주는, 상관은 제어해야 되는데 살려주는 그런 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년운은 그렇게 좋게 흘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그 중년은 이 사오미 그 화의 기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겨울에 태어난 경신금은 조후를 우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겨울의 경신금은 너무 춥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주가 조후를 다 봐야 되지만, 그 갑을목하고 경신금은 반드시 용신 이전에 조후를 먼저 봐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후 용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후를 먼저 보라는 얘기입니다. 용신은 상관이고 조후를 먼저 용신 이전에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용신이라 그래서 이때 그 화기운이 이 사람한테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자평 명리학에서는 맞지가 않고요. 그 조후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지 용신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용신은 상관이고 상관을 제어하는 이 인이 있는 게 좋은 거고요. 조후가 좋으면은 이 사주가 발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후도 좋고 그 다음에 용신도 그 만족시키면은 대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55세인데 46대운이죠. 46세부터 56세까지 들어오는 이모대운에 지금 있습니다. 이 이모대운은 뭐냐면은 이 칠살은 우리가 제복을 해야 되죠. 칠살은 제복을 해야 되는데 상관위에서 상관 합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의 역할도 좋아지고 칠살의 역할도 좋아지는 거죠. 흉신끼리 합을 해서 그것을 없애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청간은 상관 합살이 되고 지지는 따뜻한 화방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여기 그 살이 들어오는데 상관이 수국화해서 여기도 제사를 합니다. 청간에는 합살을 하고 지지에는 제사를 하니까 조도 만족시키고 용신도 만족시키는 아주 일거삼득의 청간, 지지, 조구까지 그러한 어떤 기운이 들어간 그런 그 대운이 바로 이모대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사주는 지금 이 46세, 물론 여기 36세부터 들어오는 이 운부터 이 사주는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그 천간으로는 식신이 떴으니까 식신이 여기 제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 조우도 마치는데 여기 그 토국수 해미 합을 해가지고 상관을 이렇게 그 재로 이렇게 합을 합니다. 그래서 반합이 되는 건데, 물론 여기 묘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합화되지는 않는다 보고요. 합은 되지만 토국수 되는 것도 괜찮지만 해미 합해가지고 상관을 이 제국화하는 반합의 어떤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36세부터 기본적으로 운이 풀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46대운에 들어와서 이모대운이 이 그 한강 작가한테는 가장 좋은 이런 그 운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갑진년에 여기 진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것도 뭐 토국수도 그 저기 인이 그 상관을 이렇게 폐인하는 케이스가 되니까 나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정임합된 상태에서 금극목, 여기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재가 들어오는 것도 나쁠 게 없는 거죠. 이 겁재가 만일에 여기서 만일에 을목에서 을경합이 된 상태에서 그 갑이 들어오면 재가 들어간 거고요. 여기가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갑진년 자체도 나쁠 게 없다. 그리고 내년부터 들어오는 사오미 이렇게 그 화의 그 연도가 되잖아요. 을사병호 정미. 그러니까 이 화대운에 화세운이 들어오면은 상당히 좋겠죠. 대운도 좋고 세운도 좋은. 그래서 이 분은 이 이모대운, 그 다음에 이제 56세부터 들어오는 이제 신사대운도 그 나쁠 건 없습니다. 같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신사대운이기 때문에 사해충에서 이분이 이때는 뭐 사는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직업궁의 어떤 변동변화는 좀 있겠죠. 그리고 이 임묘진 목기운으로 들어오면은 이 상관이 재를 봐서 그것도 크게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가로서는 가장 좋은, 가장 빛을 발하는 게 이 36대운 그 다음에 46대운 이때가 가장 그 좋고, 56대운까지도 작가로서는 가장 그 어떤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4주 8자 8글자를 다 보면 좋지만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3주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분은 자기의 문제를 그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에 있었었고, 4주도 어떤 그 상관폐인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그 보여주면서 어떤 살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받을 사람이 받았다. 물론 뭐 이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분의 어떤 운이 또 실력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주 공부할 때는 특별한 이슈가 있는 그 인물이 나타나면은 그것을 한번
그 사주를 그 검색을 해봐서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사주도 좀 늘고 재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사주는 뭘까? 저 사람은 어떤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서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살면은 사주 공부가 그 늘고 그 다음에 공부도 재밌어집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